보통 뭐 우리나라에서 다리 떨면은 굉장히 좀 신뢰에 가깝습니다. 보는 사람도 정신 사납고, 그래서 그런지 뭐 어르신들도 또 복 나간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다리 떨기가 굉장히 건강에 좋다는 반전의 주장이 있고, 그 중에서 또 혈당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참 혈당 스파이크 환자라서 이것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리 떨기가 여러 가지 건강에 이로운 점들이 사실인지 수많은 논문을 읽고 이론적 근거와 더불어서 제 실제 혈당 실험 결과까지 오늘 다리 떨기의 모든 것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의사 닥디입니다. 다리를 왜 떠느냐? 자, 이 다리 떨기는 피제팅의 일종입니다. 자, 피제팅이 뭐냐? 피제팅이 우리가 뭔가 불안하다든지 뭔가 집중이 안 된다든지 이럴 때 무의식적으로 막 팔이나 다리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걸 피제팅이라 하거든요. 그 대표격이 이제 다리 떨기인 거고, 불안할 때, 집중이 안 될 때 떤다는 것 자체가 이 다리 떨기의 목적이 바로 나오는 거죠.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떠는 게 피제팅이 뭔지를 알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떨기가 집중력을 올리고 각성을 깨워준다는 게 이런 거죠. 수업 듣다가 이렇게 슥 잠들면 어이 죽지마, 또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슥 졸면 어이 정신을 어이 졸면 죽어, 이렇게 하는 게 다리 떨기가 각성을 깨워주는 기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피제팅의 일종이라는 거는 다른 피제팅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자, 놀랍게도 이 볼펜 돌리기가 일종의 팔 피제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볼펜 돌리기는 일종의 다리 떨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전혀 없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리 떠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심지어 불안하기까지 한데, 볼펜 돌리기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나도 똑같은 남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었구나. 그래서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이 팔 피제팅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볼펜 돌리기가 뭐 대표격이긴 하지만 뭐 책상에다가 손가락 탁탁탁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심지어 손톱 물어뜯기도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팔 피제팅에 들어가고, 더 광범위하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여자분들 이 머리카락 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팔 피제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불안하다든지 뭔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각성을 요한다든지 이럴 때 머리를 꼬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다리 떨기와 어떻게 보면 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누구는 볼펜을 돌리고 누구는 다리를 떠는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게 뭔가 명확한 딱 두드러지는 구분법은 없긴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살면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보상이냐 체벌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를 떨면 주변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았고, 좀 소위 말해서 많이 혼났고, 볼펜 돌린 거 되게 멋있게 봤어요. 그래서 긍정 보상과 부정 보상이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유소년 시절을 겪는 분들은 볼펜을 돌리는 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리 떨기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 보상이 적고 나름대로 뭐 긍정의 효과가 있었던 분들은 또 다리 떨기로 빠질 수 있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다리 떨기 하면 뭐 바로 그냥 즉답으로 나오는 말이 복 나갔던데,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역시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직접적인 불편함을 끼치는 거죠. 예를 들어 독서실에서 다리를 떨면은 뭐 그 정숙해야 될 분위기에서 굉장히 소음이 방해가 되겠죠. 아주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어도 진짜 눈에 보이는 그런 시끄러움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피제팅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어쨌든 불안하든 집중력이 떨어지는 뭔가 안 좋은 느낌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불안한 마음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마음이 전염된다는 거죠. 그거를 거울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까지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다리 떨기도 피제팅이라는 공식 의학 용어가 있는지도 이번에 사실 처음 알았지만, 이 피제팅을 보고 불편해하는 병명이 또 공식 의학 명칭이 따로 확립되어 있더라고요. 그 병 이름이 미소키네시아입니다. 뭐 이거를 질병이라고까지 부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공식 의학 명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분명히 피제팅은 남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게 맞고, 이런 것 때문에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나 예의에 어긋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복 나간다는 말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피제팅과 미소키네시아는 서로 상극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참 반성해야 될 게, 제가 참 다리 떠는 거에 대해서는 미소키네시아를 가지고 있으면서 팔 피제팅은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저와 짝꿍이 되는 친구들이 항상 제가 볼펜 떨어뜨리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이 컸던 걸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참 이 영상을 빌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여태까지 이제 거쳐왔던 짝꿍들에게 모두 좀 드리고 싶긴 한데,
자, 그래서 피제팅이 많은가 미소키네시아가 많은가 이게 또 찾아보니까 자, 가볍게 피제팅 하는 것이 뭐 46% 정도 보고됐다는 한 개의 논문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제 생각에 없는 분들이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뭐 학창시절에 자기도 모르게 볼펜을 돌려봤다거나 다리를 떨어봤다거나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제 생각에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지속이 되는 사람이 한 46% 정도, 절반 정도가 아닐까 싶고, 뭐 대부분 가볍게는 다 겪어봤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심한 경우 병적 피제팅이라고 부를 만한 정도의 유병률은 아주 명확하게 조사된 바는 없지만 5에서 1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병적 피제팅이 뭔지는 또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 피제팅의 상극인 미소키네시아는 얼마나 흔한가? 자, 대학생 참가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타인의 반복적이고 꼼지락거리는 행동에 대해서 민감성을 느낀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소키네시아에 대해서 BBC에서 기사를 하나 쓴 게 있는데, 자, 이렇게 누가 머리카락 만지는 걸 보면 굉장히 괴로워한다는 거죠. 저도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 씨는 이제 남들이 손톱 물어 뜯는 걸 보면 괴로워하는 이런 미소키네시아를 또 가지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불안이 막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미어캣 시절부터 이렇게 옛날부터 동료들이 천적이 오는 걸 관찰하고 불안해하는 그 동료를 보고 나까지 불안해지는 그런 형질들이 생존을 이뤘기 때문에 내려온 본능이 아닐까, 이 미소키네시아가 생긴 원인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하고요. 근데 이 미소키네시아는 다만 이제 중증이 많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연령이 들수록 악화되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다리 떠는 걸 유독 더 못 견뎌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당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수도 있다는 게 이 미소키네시아가 중증으로 진행하는 거에서 어떤 기전적인 근거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피제팅, 다리 떨기는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절대 아니고,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퍼진 대로 건강에 좋은 면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면, 먼저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두 번째 대사적인 측면, 혈당이나 뭐 열량 소모 같은 것들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다리 떨기가.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고,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떠는 거는 뭐 내 건강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불편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는 오늘의 어떤 결론으로 여러분들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되긴 합니다. 자, 먼저 대사 측면, 특히 혈당 부분을 제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2021년 미국 미주리 대학에서 비만성인 20명을 대상으로 75g 포도당 음료를 섭취하고 3시간 동안 다리를 떠는 군과 3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군을 무작위 교차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다리 떨기는 2.5분 떨고 2.5분 쉬는 방식으로 반복을 했고요. 자, 그랬을 때 다리를 떤 군에서 혈당이 6.7% 감소했다. 자, 생각보다 맞득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고, 자, 제가 뒤에 제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떨어지긴 했어요. 자, 그래서 그 기전이 이 장딴지 근육, 가자미근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이 빠르게 수축하기 때문에 이게 뭐 운동 정도의 움직임까지는 아니어도 이 살짝살짝 떠는 것만으로도 근수축으로 포도당이 비인슐린 흡수가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슬화동맥으로 지나갑니다. 여기 혈류량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혈당을 팍팍 처리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운동 수준에 택도 없이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산소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논문에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면이 있고, 그것 때문에 혈당이 또 떨어집니다. 자, 2024년에 상하이교통대학에서도 건강성인 15명을 대상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군과 다리 떨기 군으로 나눠서 고작 20분만 다리를 떨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가 16.3% 늘었어요. 자,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불 쑥 올라간 거. 이만큼 에너지 소비를 더 많이 했고, 이게 다리 떠는 게 뭐 운동이 안 되잖아요. 근데도 호흡수가 증가했고 산소 포화도도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꽤 운동이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비운동성 활동 열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까지는 아닌데 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전으로 혈당뿐만 아니고 칼로리도 이렇게 소모했다는 거고요. 16.3%나 더. 자, 혈당 칼로리만 소모하냐? 혈관 내피 기능도 좋아진다.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2016년 역시 미주리 대학에서 여러 명의 건강상일 대상으로 3시간 동안 한 다리는 떨고 한 다리는 가만히 있고, 자, 한 명에서 두 다리를 서로 대조군으로 설정해서 떨어봤고, 떠는 그 방식은 1분 떨고 4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떤 다리에서 혈관 확장 반응이 개선이 됐고요. 자, 전다 능력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전다능력은 혈류가 내 혈관 벽을 때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다능력이라는 게 고혈압처럼 하루 종일 혈압이 높은 사람, 이렇게 만성적으로 계속 혈관 손상시키는 거에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운동할 때 일시적으로 혈압이 쫙 올라가면서 혈관을 탁탁 때리는 그 전다능력, 즉 급성 전다능력은 굉장히 반대로 또 건강에 좋거든요. 왜냐면 이제 혈관 내피 세포에 순간적으로 탁탁 때려주면 이제 산화질소 같은 게 방출되면서 오히려 내피 기능이 좋아지거든요. 그 좋다는 급성 전다능력이 고작 다리를 1분 떨고 4분 휴식하는 것만 했는데도 3배가 증가했어요. 혈류량이 급증했고요. 그리고 정맥 우려도 억제되고 혈관 저항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우리가 운동하게 되면 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이긴 합니다. 근데 다리 떨기는 솔직히 운동 수준까지는 아니잖아요. 가벼운 동작인데도 이렇게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내피 기능도 그렇고 칼로리 소모도 그렇고 혈당 반응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요 3가지가 대사 측면이었고, 이제 집중력 관련 연구들 보시면, 자, 2014년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ADHD 성인 70명을 대상으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달달 떠는 이제 액티그래피 센서를 붙이고 이제 과제를 수행했어요. 했더니 이 과제를 맞출 때 정답 시에 다리 떨기가 더 강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후반에 다리 떨기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뭔가 이 과제에서 일정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다리 떨기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종합해보면 이 다리 떨기라는 것이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나타나는 무의식 행동이면서 동시에 그 떨어진 집중력을 또 끌어올리는 수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리 떨기라는 게 아마도 무의식적인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그 보상 전략이 아니겠는가 라는 논문이었고요. 또 2010년 글로스터셔 대학에서도 13명의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맥모닝, 자, 요런 구성으로 먹고 180분 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군과 다리 떠는 군, 다리는 1분 떨고 4분 휴식하는 거, 요런 군으로 나눠서 실험을 하면서 또 과제를 수행하고 피로도를 또 같이 측정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다리 떨기 군에서 인지 수행 능력도 올라가고 피로도도 개선이 됐어요. 자, 다리 떨기 하면 피로하지 않을까 싶은데 피로감이 오히려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피로가 오히려 좋아지고 각성 유지에도 도움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혈당도 같이 측정해봤는데 그거에는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재밌게도 뭐 메트로놈까지 틀어놓고 분당 250회로 떨으라고 이것까지 딱 규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1분 떨고 4분 휴식하는 거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까지는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떨든 내가 의식적으로 운동 차원에서 혈당을 떨으려고 일부러 떨든 분명히 다리 떨기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혈당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리 떨기 운동 프로토콜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니 혹시 이게 부작용이 없는가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인터넷에 보면 다리를 너무 심하게 떨면 골반이 틀어진다는 주장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다 찾아봤는데 다리를 심하게 떨어가지고 뭐 근골격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떨어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리 떨기를 의식적으로 운동 차원에서 내가 심하게 떨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분은 어떤 운동이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뭐 달리기를 해도 문제가 생기려면 생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뭐 극단적인 프로토콜을 상정하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무리 다리를 심하게 떨어도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 자, 다리를 떨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리를 떤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누군가가 굉장히 심하게 떨고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걱정하기보다는 왜 다리를 그렇게 심하게 떠는지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게 앞에 설명드렸던 병적 피제팅, 병적 다리 떨기의 근본 잠재적 기저질환 원인이 3가지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이게 이제 잘 때 되면 막 다리가 막 요상하게 막 저리고 아프고 막 불편하고 막 쥐가 나는 것 같고 벌레 기어가는 것 같고 막 그런 굉장히 기분 나쁜 느낌이 들어서 다리를 달달 떨게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 심한 병적 다리 떨기가 생길 수 있고, 뭐 뚜렛 유명하죠. 뭐 운동 특장애로 다리를 또 심하게 떠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고요. 여러 가지 또 불안장애, 뭐 집중력 장애, ADHD나 뭐 공황장애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이 또 심한 다리 떨기로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너무 심하게 떠는 분들이 이런 병들이 없는지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이렇게 진료를 좀 볼 필요는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의식적으로 내가 일부러 심하게 다리를 떨어서 생길 만한 뭐 심각한 부작용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분명히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앞에 나왔던 수많은 다리 떨기로 혈당 떨어뜨리는 논문들을 다 읽고 적정한 혈당 떨어뜨릴 수 있는 다리 떨기 방법, 프로토콜, 정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식후 즉시, 식후 30분 아닙니다. 자, 밥 먹자마자 바로 떠는 게 좋아요. 자, 이게 좀 힘든데 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은 떠는 게 좋습니다. 좋게는 2시간 이상 떠는 게 좋고요. 여러 논문들을 봤을 때 최소 1시간은 넘어야 의미있게 혈당 강화 반응이 관찰이 됐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모두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앞에서 1분 떨고 4분 쉬는 거는 효과가 없었다는 논문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았던 논문이 2.5분 떨고 2.5분 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알람을 맞춰놓고 한번 떨어보려고 했는데 2.5분 떨고 2.5분 쉬는 걸 맞추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뒤에 실험에서 설명드리지만 2분 떨고 2분 쉬기로 했고, 여러분들도 뭐 그 정도 선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논문에서 2다리를 동시에 떠는 걸 추천했고, 한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떠는 논문은 극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2다리를 동시에 떠는 걸 추천드리지만 이게 너무 힘들다면 뭐 번갈아 떠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자, 제가 다리 떨기 운동을 해봤는데 이게 장단점이 명확하더라고요. 자, 제일 먼저 이거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다리 떨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아까 뭐 ADHD 환자분들에서는 오히려 집중력이 도리어 더 올라간다는 논문이 있을 정도로 정신적인 부담도 실제로 없었고, 육체적인 부담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전혀 일하는데 방해가 안 됐고요. 땀도 안 나죠. 뭐 헬스 안 가도 되죠. 옷도 안 갈아입어도 되죠. 신발도 안 갈아 신어도 되죠. 그냥 정말 진짜 이거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너무나 캐주얼하고 스낵에 가까운 운동법이 아닌가,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당연히 누가 있을 때는 굉장히 하기 힘들고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양해를 구하고 해보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불편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좀 창피하긴 했습니다. 뭐 그런 단점이 있고, 하지만 이런 극강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강추드리고요. 자, 제일 먼저 대조군으로 제가 맘스터치 언빌리버블 세트를 먹고 혈당 반응을 먼저 측정을 해봤는데, 자, 뭐 엄청나죠. 뭐 공복도 119 좀 높았지만, 자, 여러분 보세요. 혈당이 230까지 올라오고 이게 108분 지속돼서 역시 고당 고지방 음식답게 피크도 높고 시간도 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다리 떨기 똑같이 이렇게 맘스터치 언빌리버블 세트를 먹고, 자, 병원에 와서 다리를 떨려고 앉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혈당이 많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실험 설계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일단 요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최대한 그래도 먹자마자 오긴 했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3에서 시작을 했고, 자, 이렇게 달달 떨었습니다. 자, 요거는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반복 알람을 맞춰주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뭐 절대 뭐 이거 당연히 뭐 저도 일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다운받은 거고, 뭐 반복 알림이었나 뭐 그런 어플 받아가지고 2분 간격으로 계속 알람이 울리게 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2분 떨고 2분 쉬는 걸 반복해서 1시간 반 동안 한번 해봤습니다. 자, 공복이 벌써 뭐 110일이었지만 제가 밥 먹고 빨리 뛰어왔는데도 자, 불과 25분 만에 183까지 올라왔어요. 자, 183에서 다리를 떨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과 낮추려고 애를 쓰는 게 막 반복되면서 여기서 이상한 이렇게 200에서 딱 저항이 걸리는 이런 굉장히 독특한 혈당 반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뭐 칼로 자른 것처럼 되게 인위적인 그래프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뭔가 조정한 게 아니거든요. 자, 다리를 달달 떠니까 200의 어떤 강한 저항선을 거친 다음에 이제 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혈당 상태는 1시간 반을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지속된 건 동일했지만 이렇게 혈당이 다 올라가려는 그 와중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저지하려는 힘이 강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혈당이 상당히 그 내리려는 힘이 강했던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실험 설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진료실에서 직접 먹고 그 자리에서 다리도 먹으면서 바로 떨어봤는데 내나 피크는 200 정도로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떨든 피크 저항선의 값은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밥 먹고 빨리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떨어도 되긴 하겠더라고요. 뭐 큰 차이는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시작을 해서 저렇게 혈당을 극적으로 내리려는 그 저항의 힘을 느낀 실험이었고, 고작 저 다리 떨기로 저 정도 강한 혈당 억제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전혀 뭐 이거는 체력적인 부담도 없고 조금 뭐 다리가 살짝 저리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저녁에는 뭐 다 회복이 됐고요. 사실 뭐 이 정도 혈당을 떨어뜨리는 운동을 했다면 밤까지도 굉장히 뭐 근육통이 심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뭐 조금 많이 걸었을 때 종아리 피로한 정도 느낌, 뭐 그 정도 느낌 바로 회복되는 느낌이었고 전혀 체력적인 부담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게 제가 이걸 실제로 이제 유튜브를 제작하면서 실제 진짜 리얼 찐으로 업무를 하면서 떨었거든요. 무슨 실험한다고 다른 업무를 본 게 아니었는데 그 영상 편집하는 거에 살짝 방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뭐 제가 이게 무의식적으로 떤 건 아니고 일부러 떤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집중력이 뭐 더 올라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뭐 그 업무에 방해가 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그래도 안 떨면 더 일에 집중할 수 있겠다는 정도의 느낌이었고, 이게 제가 팔 피제팅 환자여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잘 맞는 사람, 원래 집중력이 떨어질 때 다리 떨기로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사람들은 이 다리 떨기 운동을 혈당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잘 맞는,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운동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먹고 혈당 스파이크 걱정될 것 같다 이러면 그 자리에서 고작 다리 떨기만으로 혈당을 급하게 낮출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큰 팁이자 우리가 간단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도구가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사람이 왜 다리를 떠는지부터 해서 다리 떨기 혈당 강화 효과가 사실인지 직접 체험해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체험 후기까지 여러분들께 전부 다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줄력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